안녕하세요. 창업달인 김사부입니다. 오늘은 매장 구하기 2탄 점포의 권리금 그리고 권리금 협상에 관해서 50% 권리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삽을 뜨는 처음 초보 창업자 입장에서는 상가의 점포 구입이 바로 성공의 초석이 되죠. 신축 건물의 매장이 아닌 기존 매장을 인수하는 가게의 권리금 작업, 그리고 매장 권리금 협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 중인 점포를 구입하려고 할 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게 또한 상가 권리금 협상이라고 볼 수 있죠. 일반적으로 국내 상가 권리금이란 요소가 신축 건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존재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상가 권리금에 대한 정의와 개념을 확실히 알고, 그리고 권리 계약을 하는 방법, 그리고 권리금 협상하는 팁까지 세 가지에 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정확한 권리금 분석을 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요. 슬기롭게 매도자 입장에서 권리금 협상의 테이블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점포 계약 순서 과정은 상가 권리금 계약서가 본 계약보다 우선하는데요. 상가 권리금 계약서에 들어가는 항목은 양도인과 양수인의 인적사항, 그리고 양도 양수 품목, 그리고 주소, 이런 것들이 기재가 되며 본 건물의 주인과 진행하는 점포 본 계약에 우선해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점포 계약 순서는 첫째, 상가 권리 양도 양수 계약서와 권리금의 잔금이 입금된 이후에 건물 본주인과의 본 계약서, 이렇게 순서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권리금이란 무엇이고 권리금의 개념, 그리고 권리금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리금이라는 것은 기존 영업 운영자의 시설, 그리고 바닥 권리금이라는 것은 본인이 위치하고 있는 유동인구와 정비례합니다. 그리고 영업을 통해서 업종의 데이터베이스, 그 단고를 만들어낸 기득권을 주장하는 비용이 바로 권리금이 되겠습니다. 이 권리금에 대한 계산은 첫 번째 바닥 권리금, 이것은 이제 유동인구하고 연관이 되고요. 두 번째는 시설 권리금, 본인이 인테리어나 기기 집기를 투자한 금액. 세 번째는 영업 권리금, 이것은 어떤 식당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기가 단고를 만들어낸 이러한 권리금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닥 권리금과 시설 권리금과 영업 권리금 세 가지가 합쳐진 것이 바로 매장의 권리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가 바닥 권리금은 반드시 유동인구나 상권의 형성에 따라서 주장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얼마든지 조율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유동인구나 상권 활성화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바닥 권리금에 대한 것을 주장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것이죠. 두 번째, 시설 권리금은 본인이 업종을 진행을 하면서 인테리어라든지 그 다음에 기계 집기에 대한 투자금을 얘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매도자 입장에서 다른 업종을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인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타 업종이 들어올 경우에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은 뭐 냉난방기, 에어컨이나 전기 승합을 했던 부분이나 폴딩도어나 이런 테라스 같은 외부 창호 같은 부분은 인정하셔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상가의 영업 권리금입니다. 이거는 만약에 동종 업종으로 진행할 경우에 고객 DB에 대한 승계 비용을 말하는 것이고요. 전혀 다른 업종, 예를 들면 식당이었는데 제가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뭐 사진관이라든지 아니면 통신가게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동안에 쌓아놨던 영업 DB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금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업종이 전혀 다르게 진행할 때는 바닥 권리금과 시설 권리금 일부만 인정하고 절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또는 그 부동산 쪽에서 어떠한 타협과 조율을 하는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가게를 매도하는 입장의 심리와 가게를 또 들어가려고 하는 입장은 완전히 상반된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그 심리를 잘 이용해서 권리금 협상에 현명한 성공을 이루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 권리금 협상에 관련된 팁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처음에 가게를 내놓은 최초 금액을 인정하지 마라입니다.
반드시 시간의 흐름이나 지남에 따라서 내고 금액이 존재하고 그 기간은 보통 한 2달 정도가 지나면 최초 협상 금액보다는 내고 금액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휴업 상태로 현재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매장은 얼마든지 들어가려고 하는 입장에 유리한 쪽의 상황을 현명하게 설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이러한 그 약간의 실랑이 과정, 한두 달 정도의 실랑이 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 협상에 대한 어떤 그 결론이 나는 시점에서는 먼저 금액을 던지셔가지고 거기에 따른 합리적인 협상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매장보다는 처음 창업을 하시는 입장에서 실패하지 않는 창업을 중심으로 이러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게 한 가지 중요한 게 이제 권리금 분쟁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권리금 분쟁의 첫 번째 예는 간혹 부동산 업자가 권리금의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임차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현 운영자의 입장에서만 권리금을 설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권리금 뭐 4천만 원을 5천만 원을 받아주고 차액을 부동산에서 챙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입장에서 이 사실을 나중에 알았을 경우에는 법적 소송이 될 수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점포 권리금에 대한 개념과 점포 권리금을 최대한도로 50% 이상 줄일 수 있는 협상 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드렸던 말씀을 듣고 정말 도움이 되셨다고 판단하시면 구독, 설정, 알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권리금 협상과 권리금에 대한 개념 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